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부분관절 성형수술에 비해서 혈전이라든지 심근경색 또는 감염이 생길 확률이 2배가 높고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3배, 또 수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무려 4배 더 많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민병현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부분관절 성형수술이라는 건 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비교해서 부분관절 성형수술이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근이부 경골에서 절골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속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연골이 없으면 연골로 재생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분관절 성형수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세계적으로는 어떠냐? 323명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한 것과 부분관절 성형수술 한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20%에서 30% 정도에, 그러니까 10명의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그 중에서 2명 내지 3명은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영국에서는 인공관절과 부분관절의 비율이 6.6%, 스웨덴과 호주에서는 9.5, 11%. 자,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관절 10개를 수술을 하면은 한 명은 부분관절 치환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그것을 시행을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궁금해 하시는 게, 부분만 했기 때문에 또 수술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약하지 않느냐, 또는 반대편 수술을 안 한 쪽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수술을 했을 때 죽을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느냐,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를 보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90%를 넘어가는 데 비해서 부분관절 성형수술은 90%를 조금 못 미치고 80%를 상회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일반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관절 성형수술도 새로운 삽입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10년 생존율은 95%, 매우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보고 있고,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역시 8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고, 계속적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생존율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냈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에는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94%,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했을 때에는 87%까지 유지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한 환자들에 비해서 재수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하는 것을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인공관절을 재치환술을 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323례 중에서 5명 정도가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했는데, 다시 수술한 이유를 이게 분석을 해보니 3명만이 금속이 닳아서 또는 플라스틱이 닳아서 다시 수술한 예입니다. 실제로 자연스럽게 사용을 한 예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한 다음에 합병증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사망 혹은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확률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부분관절 성형수술에 비해서 혈전이라든지 심근경색 또는 감염이 생길 확률이 2배가 높고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3배, 또 수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무려 4배 더 많다. 부분관절 성형수술에 비해서
0.3% 높다는 것이 수술 후에 30일 안에 사망률이 무려 4배가 높다. 8년까지는 무려 15%가 높다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서 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관절 성형수술하고 전체 인공관절 수술하는 사이에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수술 후에 후유증, 입원 기간 또는 재입원 확률,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인공관절 했을 땐 높다. 부분관절은 다시 수술을 하면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뀌는 것이고, 인공관절을 다시 수술하면은 리비저널 토탈리, 소위 재치환술입니다. 수술의 정도나 크기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인공관절 수술한 환자도 다시 잘 보니까 그 중에 한 약 20% 정도, 10명 중에 2명은 차라리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국가 전체로 볼 때 4년 동안에 이러고 환산을 해보면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169명을 살릴 수가 있고, 재치환술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것을 400명 정도에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아나프리라 기대를 하고 수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2명, 20% 내지 25%는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의 회복이라든지 기능의 회복이 훨씬 더 좋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단순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퀘스천을 이 논문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이 때 주로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권하느냐? 65세 이후에 70세까지 많은 의사들의 대부분이 나이 제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65세 이상에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70세라도 부분관절 성형수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자 하는 것이 영국 의사의 이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부분관절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수술 후 통증 감소, 기능 회복이라는 면에서 부분관절 성형수술이 훨씬 우월하다. 재수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부분관절 성형수술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다음에 올 수 있는 화병률,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관절 성형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랑 가까운 분들이 너무나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